심리극이나 상담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컨대 오늘 끝나면 최소한 우리 동료들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상담적인 전략들 또 심리극적인 기법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생명 지킴으로써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성심성의껏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믿음이 가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극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하는데 대략 심리극은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코 드라마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이코 하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사이코, 또라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학습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코라는 말은 그리스어 사이키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그 에로스라는 날개 달린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에로스가 누구를 쫓아가요? 푸시케라는 인물을 쫓아갑니다. 푸시케가 신들이 굉장히 질투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인물이에요. 그 푸시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등장할 때 옆에 있었던 곤충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비입니다. 나비. 그 나비를 사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사이키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사이코가 마음, 정신,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배우셨으니까 누가 사이코라고 하면은 그거 마음이란 뜻이야, 정신이란 뜻이야, 영혼이란 뜻이야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말 그대로 행위라는 뜻, 극이라는 뜻이고요. 두 개를 합한 의미가 마음의 연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리극을 배우시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남편에게 굉장한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삶을 통해서 배웠고 그 배운 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천해도 그만큼의 결과들을 조금씩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때 이 심리극의 방식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극을 한국에 전파하신 선생님이 최현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이제 76 되셔요. 그분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에게 심리극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 그래서 한국적 표현으로 생명굿이다 라고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리극은 결국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동료들이 마음으로 아파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잠깐 머물러서 그가 아파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같이 머물러주는 작업이 이 심리극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리극은 결국에는 어떤 사건들이 나와요.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 동료들이 자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직무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을 하면 촉발 사건, 액티베이트 이벤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촉발 사건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동료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러면 그 사건들을 단순히 말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담인데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시나요? 주간, 야간, 주간. 보통 이렇게 하시죠?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럴 때 이렇게 행위적인 심리극적인 방식이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냐?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단계, 봉급 단계, 나누기 단계입니다. 그 운동하기 전에 우리 뭐 하죠? 네, 준비 운동,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 왜 할까요? 그렇죠. 몸이 좀 다치지 말라고. 말 그대로 심리극에서도 우리 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다치지 않게끔 마음을 여는 과정이 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극 단계인데 이 심리극이라고 해서 뭔가 공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배우실 거는 심리극적인 상담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는 동료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어땠는지 소감을 물어보는 과정이 이 나누기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극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심리극의 구성 요소는 전체 5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디렉터인데 상담으로 하면 어떤 걸까요? 상담자. 네, 상담자예요. 그럼 여기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상담으로 하면 예, 내담자죠. 근데 이게 뭐 보조자? 이게 뭐지? 좀 낯선 단어가 좀 보이네요. 영어로는 액세서리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동료가 그런 얘기해요. 어이,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 아, 요새 좀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갑자기 무슨 돈 문제야? 아버지가 수술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좀 속상해 하세요. 엄마 생각만 하면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지금 누구 만나야 돼요? 이 동료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면 조금 지금 좀 좋을까요? 대출? 정서적으로. 어머니 만나야죠. 그러면 엄마를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조자라는 것은 우리 동료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게끔 하는 어떤 대상을 보조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그 엄마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아빠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하죠. 아까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이 됐죠?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 내담자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 보조자라는 역할이고요. 여기 4번째 보면 관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리극은 개인 상담에서의 어떤 접근도 있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 집단 상담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객이라는 요소가 이 집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무대라고 써 있는데 심리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어떤 항상 아버지 임종을 못 봤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골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요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장소를? 시골집으로 가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지금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시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시골집이에요. 자, 내 방은 어디에 있나요? 저쪽 구석에 항상 저희 방이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방은 저쪽 안방이에요. 오케이, 안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대라는 개념인데 단순히 물리적 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가 그런 얘기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지켜봤어야 하는 건데 못 봤어요. 애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시점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그 순간으로. 그러면 지금의 시점이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가 아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수술이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 돈도 들어가야 하고 수술도 잘 될지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점을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야죠. 수술이 끝난 그 이후에. 그러면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게 이 무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옛날 얘기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동료가 자꾸 나중에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미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초점을 딱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 지금 이 사람 우울한 상태구나. 아, 지금 이 사람 좀 불안하구나. 라고 초점을 잡으시고 이야기를 촉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터의 역할이죠. 디렉터는 상담 과정에서, 이 심리극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돕는 역할인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분석가의 역할, 집단 리더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 연출가의 역할이 있다?
이 분속가의 역할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좀 상상을 하신다면 이 분속가의 역할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디렉터의 역할 중 분속가의 역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네, 내리는. 맞습니다. 아주 근접하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동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게이트키퍼로서 지금 많이 우울하구나. 지금 뭔가 다리도 덜덜덜 떠는 것 같고 눈에 막 눈물도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되게 좀 불안한 상태구나 라고 이 사람의 문제를 분석하는 역할이 분석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럼 많이 우울하니까 과거의 주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촉진하고 치료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 치료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연출가의 역할은 심리극은 극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정말 요즘 문제가 가정 안에서 우리 동료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게 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료하고 이제 한 명의 또 게이트키퍼가 있다고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인공, 내담자, 그리고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보조자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디렉터 역할 하시는 상담자가 물어보겠죠? 평상시에 아버지가 좀 어떤 분이세요? 그럼 주인공이 이런 얘기 하겠죠? 저희 아버지는 너무 권위적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안 썼어야 하는 건데 제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가 연출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마주하는 모습보다는 어때요? 자, 저쪽 한번 보시겠어요? 의자를 딱 돌리셔서 이렇게 등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등 돌리고 있는 모습만 딱 봐도 아빠에게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 역할이 바로 연출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게 하거나 거리를 두게끔 하는 이런 기법들이 연출가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한 4시 한 40분 무렵까지 저희가 할 건데 진행하는 과정이 실습 위주로 할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요. 실습 위주로 할 거고 제가 또 준비한 영상들이 있어요. 기법마다 제가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하나씩 편집을 다 해왔어요. 기법도 영상 보고 또 동료들끼리 또 연습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심리극을 우리 게이트키퍼로서 실제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각각의 그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심정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주인공은 내담자와 같은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보조자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이 심리학을 사용하는데 초반에 인터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막상 칭찬을 하려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상 칭찬하라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훑어보다가 갑자기 양말을 보면서 양말이 겁나 예쁘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칭찬하는 게 어떠세요? 막상 하려니까 어색하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옷이 잘 어울리세요 라고 표현하시다가 나중에 점점점 눈동자가 굉장히 이쁘고 눈썹의 색깔도 정말 이쁘고 이렇게 귀 모양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을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언어적인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인터뷰할 때도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볍게 연습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비언어적 단서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어로는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어때요? 전혀 괜찮지 않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럴 때는 뭘 믿어야 돼요? 행동. 그렇죠. 비언어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가위바위보 제일 처음 이기신 분이 상담자, 그리고 우리 가위바위보 이기신 상담자분의 오른쪽 편이 우리 주인공 내담자,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보조자 역할 하실 거고 또 관찰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디렉터 상담자가 내담자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근데 이제 설정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 자살 신호가 보이는 우리 동료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 사건 중에 하나를 설정하셔서 본인이 그런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심리극 주인공이 되셨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정말 리얼하게 하시네요. 어떤 분 제가 선생님이라고 존칭할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담자의 얘기가 딱 나왔잖아요.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딱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좀 답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왜 답답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라는, why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why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하냐에 따라 그 질문이 좀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기분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우리 동료들이 어떠셔요?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게이트키퍼 매뉴얼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비언어적 단서를 보고 기분을 좀 추론하죠. 아니, 평상시에는 좀 잘 웃던 사람이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사실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그 뜻이. 요즘 기분이 어때요? 라기보다는 요새 좀 얼굴 표정이 좀 어둡네?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요즘 이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 일단은 그러면 오늘 심리극, 이게 심리극을 용어를 상담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럼 심리극에서 또는 오늘 상담에서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상담자가.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 이게 무슨 지도냐면 이제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담이든 심리극이든 이 사람을 잘 도와주려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도가 한 장씩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음의 지도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동료들의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떤 거?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 신체, 관계. 이 5개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감정 얘기를 많이 할까요?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할까요? 주로 생각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초반에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봤는데 요즘 자꾸 잠도 안 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분 물어봤는데 생각을 얘기해요. 그 말은 즉슨 우리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안 배운 분들은 대부분 다 생각이 뭔지 감정이 뭔지를 구분 못해요. 그냥 얘기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야 상담적으로도 잘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잘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분석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도드라고 얘기해요.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문득문득 떠올라요.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동료들이 자살적인 시도를 할 때 뱉는 말들이 있어요. 이젠 그만해야지. 죽어야지. 살아서 뭐 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동료들한테 도움도 안 돼. 괜히 짐만 돼.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죠. 이것을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경험을 알 수 있어요. 지석 씨, 아까 뭐 내가 괜히 짐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사건,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감정과 연결이 되어요. 특히 감정은 몸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의 반응이 비언어적 단서가 정말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어떤 걸까요? 긴장될까요? 아니면 이완될까요? 화가 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욕구,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그 사람의 계속 불편한 이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감정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불안한 감정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심리극이나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셔야 할 질문이 바로 요즘 좀 잠은 좀 잘 주무셔요? 어떠셔요? 잠을 조금 못 잡니다. 그래, 눈 좀 붙이셔요. 잠 자고 우리 상담해야지. 식사는 좀 어떠셔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식사를 좀 드셔갖고 잠도 좀 솔솔 좀 오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상담하실 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수면 문제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상담이나 심리극을 할 때 어떤 사건을 안고 오거든요. 어떤 사건, 상황, 기억, 경험을 갖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에게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요새 좀 어때? 계속 화가 나고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만 하면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화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구나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주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얘기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가 계속 돈 문제 하니까 계속 짜증이 나요. 좀 그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매뉴얼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경찰의 스트레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내담자 지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설정을 하세요. 어떤 거 할 건지, 개인의 삶의 주제로 한번 연습할 건지, 그다음에 직무의 역할, 일의 영역에서 할 건지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조금 더. 그리고 그 직무의 영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과 가정의 불균형의 어떤 역할.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집도 잘 못 들어가고 그런 이슈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뭔가 예측 불허한 계속 사건이 계속 터져서 실제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지, 또 이외에 뭐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계속 범인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온다든지, 그리고 감정 노동, 사람들이 현장 나갔더니 계속 욕하고 그 욕했던 게 계속 떠오르고 잠도 못 자고 일 끝나서 이제 술 먹고 빨리 자야겠다, 또 다음날 야근이니까, 그런 어떤 감정 노동의 문제인지 야간 교대의 문제인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 상담자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그 자극을 우리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그래서 몸에 좀 반응이 좀 어때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요걸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상담자가.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심리학 디렉터 상담자가 우리 내담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일반적 언어 상담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지금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데 현장 나가면 민원인들이 막 욕하고 막 물건 던지고 막 맞기도 하고 막 계란 막 던지고 막 옷 막 더러워지고 그 쌍욕을 막 저한테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바로 집에 가면 또 잠도 안 오고 동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감자탕이나 먹자. 그럼 새벽까지 술 마시더라도 집에 가면 바로 또 잠 안 오고 그 눈 뜨는 새로 잠도 못 자고 또 다음날 또 근무 나가고 계속 반복돼요. 너무 고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답답하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럼 그럴 때 조금 어떻게 푸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술 먹거나 뭐 운동 요새 코로나 때 운동도 못 하고요. 그러고 계속 있었어요. 애들한테 막 소리나 지르고 와이프한테도 괜히 불만스럽고 그러네요. 지금 이게 일반적 언어 상담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담자 역할, 디렉터 역할 하시는 분은 이거 여기까지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어떤 분이 상담자 하셨죠?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쭉 상담자 역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 역할로서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소주라도 한잔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이 하면 되지 뭐. 오케이,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셔요. 또 상담자 어떤 분이 하셨죠? 예, 상담자로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상담자로서. 일단은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전문가에게 연계할지 약물 처치를 어떻게 좀 도와줄지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을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드셨네요. 자, 그리고 상담자 역할, 상담자 역할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맞아.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나도 이제 경찰관으로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의 그런 노고, 괴로움들을 나도 막 알다 보니까 막 같이 이제 공감되는 거죠.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후로는 순간 드는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도와줘야지?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까지는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예, 요 자극은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우리 내담자, 우리 동료들이 안고 오는 사건을 이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A라고 표현할게요. 액티베이트 이벤트 촉발 사건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료들이 안고 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야간 근무 계속 나가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동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야간 순번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가능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상황 바꾸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근데 대다수 우리 동료들이 안고 오는 이 상황 A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민원인들이 욕하고 막 물건 던지고 쌍욕하는 거 그 상황에서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동료들이 갖고 있는 반응, 감정, 생각, 행동, 신체, 관계, 이 마음의 반응을
괴로워하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덜어주고 싶으신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게이트키퍼로서 우리의 역할 속에서 우리 동료들의 그런 고통, 아파하는 것에 이런 반응에는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냐면 내가 바로 그 고통을 인식하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이 도구고 상담이고 심리극이란 도구로 그 사이에 우리 동료들이 스스로 의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꼭 인식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직무의 영역에는 다양한 어떤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자살 위험의 신호도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요인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그냥 A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동료들이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너무 짜증나요. 억울해요. 호소 문제, 말하는 걸 일단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쉬는 시간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30분인데 10분 휴식하시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